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인간관계 생각해 보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내면 퍼인 만큼 고이게 마련입니다. 나쁜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더 나쁜 것이 쌓이고, 좋은 것을 퍼서 남에게 주면 더 좋은 것이 쌓입니다.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라 샘솟듯 쏟아나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니 말입니다. 차고 넘치며 비우면 가득하다는 진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상은 최복현님의 가난한 마음의 행복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기쁨은 곧 나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을 살다 보면 상당히 복잡한 사회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곧 나의 행복이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정말 2005년에 4월 3일 10시쯤 2호선, 그쵸? 신당역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기차를 밀고 있죠. 그쵸? 이때 어떤 사람이 기차 철로에다가 발이 끼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끼는 사고가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 기차를,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차를 밀어서 그 사람이 결국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유럽에서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재현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행복은 우리 모르게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 아닙니까?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개와 고양이들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져서 사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행복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그쵸? 행복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마음과 힘을 합하여 남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보다도 남을 통해서, 그쵸? 나의 역량이, 나의 힘이 다른 사람한테 미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나한테 얻는 것은 결국 내가 행복한 기운을 얻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이제 이 개가 어떤 물에 이제 빠져서, 그쵸? 이제 그 서로 힘을 합쳐서 구해주는, 그쵸?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개를 구출을 하는 장면이죠. 결국 구출된 개의 목숨을 얻었지만 이 두 꼬마 친구들은, 그쵸? 이 도움을 통해서, 그치? 개를 구출해서 한 것이 이 꼬마 두 친구들의 어떤 성실이 결국 정성을 다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결국 그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유럽의 어떤 그 지하철역에 우리 이제 하는데, 그 지하철역에 이제 돈을 넣는 입구가 이제 돈이 꽉 차서 돈을 더 이상 못 넣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나갈 때 이렇게 돈을 넣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다 들어가지 않으니까 돈 함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치? 여러분 나가면서 돈을 이렇게 쌓아놓았던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돈을 넣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치? 예, 그냥 이렇게 그 출구를 뛰어넘는 그런 일도 그림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쵸? 결국 내가 저거지만 내가 떳떳한 어떠한 내 서비스의 대가를 놓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 행복은 나 마음속에 정직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직한 사람이 결국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마음에 거짓이나 끊임없이 올바르고 고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우리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비행기 안이죠. 그쵸? 이제 비행기 하다 보면 장기간 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좌석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쵸? 옆에 그걸 자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화장실을 가거나 또 다른 걸 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비즈니스석을 타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을 타면 이 꼼짝달싹 없이 할 수도 없이 상당히 좁습니다. 비행기가. 그쵸? 예, 손님을 많이 태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쵸? 급한 일이 있어서 그치? 이렇게 자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이렇게 깨우지 않고 살금 나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쵸? 네, 어떤 사람이 뒷사람의 어떤 그 아랑 것도 없이 이렇게 그 생각도 없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 그쵸? 이게 불편함을 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의 행복은 배려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쵸? 타인을, 다른 사람을 존중을 하고 소중하고 그쵸? 대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결국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잠시 동안에 내가 그쵸?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든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쵸?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면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국권이 이제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있죠. 눈을 부릅뜨고, 그쵸? 많은 개와 고양이는 서로 옛날부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 앙숙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와 고양이는 서로 이제 대립 관계가 있고, 물론 이제 약자는 고양이가 약자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쭉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나운 개 속에, 그죠?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기어가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이 좀 드십니까? 그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두 강아지가 서로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 그쵸?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쵸? 자, 마지막 이 장면은 뼈 하나를 놓고서 두 강아지가 이렇게 경쟁하고 대립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고 더 우리한테 행복감을 주고 그쵸? 그런 장면인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이 되시죠? 그쵸? 존중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타인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의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높이어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해서 이런 장면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그렇죠? 일정한 간격과 동일한 회전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자전거가 이제 움직이게끔 돼 있는 겁니다. 또 균형도 이룰 수 있고요. 그 균형 간격 이런 것도 이룰 수 있죠.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북극에 있는 곰 두 마리가 그렇죠?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떠오르고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자, 두 개의 이제 고양이가 다시 그 눈 오는 겨울날에 이렇게 즐겁게 한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서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그렇죠?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들을 좀 이해하고요. 그것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결국 우리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이제 안기죠.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렇죠? 받쳐주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어떤 사람이 뭐 예전에 이런 놀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우리 요즘도 이제 스포츠가 이게 있는데 뭐 내가 튕겨나서 다른 들한테 이렇게 받쳐주고 그런 스포츠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런 광경도 있습니다. 자, 또 이런 광경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강아지가 여기 있고 또 꼬마가 있고 또 어머니가 꼬마의 발을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협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깍지를 끼고 연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깍지를 끼고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와 같이 신뢰,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 행복한 거죠. 그렇죠? 믿을 수 없고 항상 의심하고 재고 따지고, 그렇죠? 저 사람이 뭔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자꾸 왜곡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을, 그렇죠? 그르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서 갖고 왔습니다. 즉 신뢰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굳게 믿고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것이 결국 나의 행복이 아닐까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 믿고, 그렇죠?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렇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는 하나의 우리의 그 생각이 아닐까, 덕목이 아닐까 해서 이 그림도 한번, 이 장면도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자, 요 웃는 모습, 이걸 보시면은 저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찡그러지다가도 그 미소가 띄어집니다.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갑자기 이런 장면을 보면, 그쵸? 그 저절로 나도 모르게 입가에, 그쵸? 미소를 지으게 되죠. 그쵸?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쵸? 두 장면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아름답고 어떤 장면이 더 행복한 장면이 될까요? 결국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서 또 그 인간관계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죠.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웃고 산다면 이 사람이 진정 삶의 승리자가 아닐까요? 결국 우리 삶은, 우리 산다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행복 추구잖아요. 삶이란 행복 추구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숙제를 내줬습니다. 내일까지 삶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갖고 오세요 라고 그 숙제를 내줬대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삶이 뭐예요? 그랬더니 삶은 계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집에 가는 동안에 그 학생이, 초등학생이 삶은 계란을, 예전에는 이제 삶은 계란도 길거리에서 팔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이제 길거리 가면서 아저씨가 그 삶은 계란 파는 아저씨가 삶은 계란이 있어요 하니까, 아, 삶은 결국 계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초등학생이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선생님이 물었더니 계란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농담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삶은 긍정적으로 둥글둥글하게 모나지 않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그러니까 네모난 돌이, 모난 돌이 정, 우리가 돌 깨는 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을 맞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모난 돌이 정을 맞듯이 우리 계란과 같이 둥글둥글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항상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렇죠? 웃으면서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행복이고, 그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결국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해서 이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웃고 살자고요. 그쵸? 그쵸? 네.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요. 웃으니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긍정적인 생각이죠. 항상 사랑과 즐거움이 가득해서, 그쵸? 항상 노력을 해서 나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남을,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행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그림도 여러분들하고, 그쵸? 보내줬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우리 요 아이, 좌측에 있는 아이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으면, 항상 저는 요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포근해지시고요. 정말 내 입가에도 이 어린애와 같이 미소가 번지는 것을, 그런 마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강아지가 한 명, 이 돌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장면 하나 있습니다. 그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강아지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그쵸? 또 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강아지 한 명이, 하나가 또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졸고 있는 장면. 두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좀 생각이 됩니까? 결국 내가 보면, 그쵸? 행복을 하려면은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남을 탓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항상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그쵸? 그렇게 내가 의무와 책임을 다 할 때 결국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존중을 받을 것이고요. 내 자신도 내가 항상 남한테 떳떳하고 나 일들은 내가 알아서 잘 하고, 그치? 이런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자세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항이 아닐까 해서 그렇지? 이런 장면들도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주어진 임무나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그치? 어떤 일이 있으면 피하지 마시고 주저앉아하지 마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성취감도 느끼시고 그치?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늠름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저거하다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지쳐서 주저앉지 마시고 계속 떨쳐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에너지가 그쵸?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4가지 있다 그래요. 마음가짐, 그쵸? 생각을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네,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지혜가 많아야 되죠. 많은 정보를 듣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공부 많이 하시고 지식 많이 쌓아서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지식을 많이 갖추면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wisdom, 지혜가 되는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우리가 어렵고 이런 삶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바로 지혜죠. 아시겠어요? 우리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주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결국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사는 데서 중요한 첫 번째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그쵸?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지혜죠. wisdom. 두 번째 하나가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보고 그것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 그걸 갖다 우리는 통찰력이다라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복잡한 일, 임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판단 능력, 그치? 그거를 올바르게 쳐다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쵸? 그걸 갖다 우리는 인사이트, 통찰력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좌우를 잘 살펴서 내가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통찰력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통찰력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풍족해야 되는 거죠. 그쵸? 우리 건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잘 단련하고 수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이렇게 게을러지셔서 그치? 집에만 있는다든가 어떤 그 일정한 공간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살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쵸? 우리 인생을 행복하고 그치? 인생에 사는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 몸과 마음을 단련해서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 삶의 요소는 신념입니다.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고, 그쵸? 내가 소중하고, 내가 과거에 어디로 왔고, 지금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나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가고 하는 나의 정체성. 그치?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을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자고 우고
여러분들이 항상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신념입니다.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사는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위스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행동이나 판단이 현명하잖아요. 위스덤. 두 번째 하나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사이트. 세 번째는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풍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렇죠? 그 에너지요. 네 번째가 여러분들 페이스. 여러분들이 신념이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거 뭡니까? 이렇게 둘이 옛날에 왜 그는 저도 이런 놀이를 하고 자랐습니다. 요즘은 그런 건 안 하겠죠. 옛날엔 전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전화에 대한 법 이거 하기 위해서 두 개 이게 종이컵이라든가 이런 걸 실로 엮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보고 이런 전화 흉내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이 그림을 보니까 예전에 내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했던 생각이 해서 옛날에 추억 여행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더 행복했고 그때가 더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지 않고 그쵸?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추억을 잘 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흘러가면서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되새기면서 오늘을 사는 거고 그렇죠?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힘을 받아서 오늘을 사는 거고 그치? 오늘을 사는 이유는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추억이 없는 삶은 단조롭고 힘든 사람이 그렇죠?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추억 쌓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좋은 추억. 또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좋은 추억과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것이 결국 내가 그런 추억과 인간관계를 속에서 오늘 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내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추억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죠.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추억 이런 것들 내가 옛날 과거의 추억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거 어떻습니까? 요 그림 보면은 즐겁죠. 그쵸? 즐거움이 이렇게 자꾸 이제 가슴 속에서 우리 느끼셔야 되는데 즐거움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 자, 이 그림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한 사람은 귀를 막고 있고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있고 한 사람은 입을 막고 있죠. 그쵸? 우리는 신께서 주신 그쵸? 귀와 눈과 입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눈은 우리가 깜빡거리고 잠시 동안 감을 수 있지만 우리 저거로요. 그쵸? 의지대로. 그렇지만 귀는 그렇지 않죠. 귀는 항상 열려 있죠. 결국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고 그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을 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나의 존재를 더 드러내고 나의 인격을 더 드러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거꾸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잘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듣는 거 있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경청이다라고 하죠. 경청. 그치? 다른 사람은 말을 잘 주의 깊게 잘 듣고 공감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죠.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우리가 본 만큼, 본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고, 안 만큼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행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복에 우리가 그 총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살면서 행복한 그 총량은 똑같아진다고 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잘 보고, 관찰하고, 그치? 느끼고, 그래야만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보기 싫다고 해서 눈 가리고, 그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다고 눈 가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치? 두루두루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잘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쵸? 행복한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치? 예.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소통이. 그래서 이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도 떳떳하게, 그치?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기 싫다고 귀 막고, 보기 싫다고 눈 가리고, 말하기 싫다고 입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말자고요. 그쵸? 이것은 결국 행복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항상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그쵸?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듣고, 보고, 말하고를 통해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 듣고, 보고,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소통이다라는 말, 정말 중요한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자신이 불행한 거고, 내가, 그쵸?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치? 결국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싫고, 내가, 그쵸?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은 나의 양심의 문제지, 그 사람이 그걸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손가락을 가리킬 때,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손가락 가리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상대편의 손가락 가리키면, 그치?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비방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그것이 다 나의 양심으로 내 마음속에 꽂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치?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쵸? 자, 우리 여기 보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마치 거울에는 사자 같은 게 보이네요. 이게 사자인가요? 앞에 게? 그죠? 고양이 같은데 사자로 보이네요. 그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그림 봤을 때? 자, 두 번째 정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인파 속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공중부양 했나 봐요. 공중부양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정치하시는 분인가요? 지금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정치가라고 하셔야 되나? 뭐 하셔야 되나? 뭐 어떤 혁명가라고 그분은 뭐 혁명가 이럴 수도 있죠. 그쵸? 뭐 공중부양 뭐 이런 말들도 썼고, 예전에 국회에서 또 뭐 불상산업계 막 이렇게 서로 몸싸움 하면서 공중부양 하신 그 시골의 어떤 농민 대표로 그 국회의원 하셨던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안과 상황들은 있겠죠. 그쵸?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면서, 그치? 이런 상황들은 조금 그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공중부양해서 나갈 수 있는 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도 보여줬습니다. 그치? 이런 그림들은 다 인터넷에서 땄었으니까 제가 이 그림을 비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결국 이게 부메랑이죠. 여러분들 부메랑 아시죠? 이렇게 던지면 다시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 다시 나한테 옵니다. 그치? 결국 우리 양심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치? 나만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결국 하늘을 부러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치? 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쵸? 네.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의 교육 철학도 하늘을 우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교육자가 돼보자. 그리고
그쵸? 그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교수가 되고자 그러는데 상당히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쵸? 부족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코치해 주시면은 그치? 나의 교육 철학을 이룰 수 있고 그럼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메랑 마음의 양식입니다. 마음의 거울이다 라고 해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지, 사자로 비춰질지, 나의 양심을 그대로 비춰질지, 그치? 이런 것들이 양심을 팔아서 이렇게 해봐야 그 결과는 나한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제 그 햄버거죠. 맛있는 햄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똑같은 햄버거는 없죠. 다 다르죠. 메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도 햄버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요. 우리나라는 그것이 그렇게 안 들어왔었나? 그죠? 미국의 뉴욕에 보면 뉴욕에서 미국의 각각의 주별로 미국의 뭐 이제 주식이 이런 그 햄버거라든가 그쵸? 뭐 팬케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마다 이 햄버거의 브랜드가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뭐 메시버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 잠시 갔을 때 뉴욕에 대표하는 것이 쉑쉑버거죠. 우리나라도 있고요. 제가 사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 이제 먹어보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미국의 쉑쉑버거. 그래서 예전에 미국의 뉴욕을 갈 때, 그쵸? 미국의 뉴욕 갈 때 쉑쉑버거를 먹으러 간다 이렇게 해서 또 무덤으로 32번가요? 우리 거기 코리아타운이 한 중간에 있습니다. 32번가요? 그 메디슨 파크라고 해서 야외 공원이 하나 있어요. 야외 공원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점심시간에 이렇게 햄버거를 팔았던 것이 그것이 쉑쉑버거래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이제 쉑쉑버거 판매점이 엄청 많죠. 그쵸? 그래서 쉑쉑버거인데 또 무덤으로 거기까지 야외 그 메디슨 파크까지 가가지고 쉑쉑버거를 먹었었는데 뭐 조금 실망도 했고 기대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쉑쉑버거하고 밀크쉐이크인가요? 그거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우리나라 분들 약간 좀 비싸더라고요. 한 9불에서 한 12불 정도? 그쵸? 조금 비싸고 우리나라 쉑쉑버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제조를 뭐 제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게 아니고요. 햄버거가 다 다르죠. 그쵸? 이거는 틀린 게 아니죠. 햄버거끼리 서로 얘는 틀린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죠. 또 다른 맛을 내는 거고 다른 특징이 있는 거고 다른 손님들이 찾는 거죠. 그쵸? 고양이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쵸? 토끼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그쵸? 그 오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서로 모양과 생김새와 모든 것이 다 다르죠. 그쵸? 다르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쵸? 여러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은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고유한 사람이 그치?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쵸? 자기의 고유함을, 나의 고유함, 내가 누군지의 고유함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고유함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타인의 배려가 중요하죠. 그쵸? 나의 자신의 고유함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쵸? 내가 어떤 모양의 그 사람인지, 햄버거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그 사람도,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나의 고유함도 찾아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유함도 찾아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너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잘 살피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서로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쵸? 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저도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치? 드림 컴 트루라고 해서 목청껏 응원했고 우리나라가 떠들썩해서 정말 온 국민이 한번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게 우리 누군지 아십니까? 2002년 월드컵을 이끌었던 네덜란드 사람인가요? 거스 히딩크 감독이죠. 이게 어느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스위스하고 했었던 데인가요? 그때 우리 골을 넣으니까 박지석이 넣나요? 누가 골을 넣으니까 이게 죽어했던 화이팅 했던 그런 그 장면이 지금도 떠오르고 이거를 보면은 화이팅 해야지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듭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열정을 다하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 그쵸? 삶을 행복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열정을 다해서 그쵸? 여러분들이 신념과 노력과 열정을 다하는 삶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치? 우리의 신념은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하십시오. 열정. 그치? 나의 신념은 열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쭉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봤는데, 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신뢰로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그치? 여러분 또 나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치? 우리 인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그치? 여러분들의 성공을 저는 항상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